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는 좀 특별한 자료가 들려 있습니다. 바로 공무원 고충 상담 가이드인데요. 직장 생활하시다 보면 답답하거나 좀 억울할 때 이거 어디다 말해야 하나 싶을 때 있잖아요. 오늘은 바로 이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을 돕는다는 공무원 고충 상담 시스템을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 가이드 안에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그럼 첫 질문인데요. 왜 굳이 공무원을 위한 별도의 고충 처리 제도가 필요할까요? 일반 회사랑은 좀 다른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이게 1981년에 처음 도입됐는데, 그냥 불만 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 뭐 부당한 처우나 근무 조건을 개선해서 결국은 업무 능률을 높이자는 그런 뚜렷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제도를 이용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으로 딱 보호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국가공무원법이에요. 아, 법적 보호 장치가 있다. 그게 중요하겠네요. 없으면 사실 말하기 어렵죠. 그렇죠. 이게 없으면 뭐 있으나마나한 제도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시스템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고충심사 제도라고 해서 좀 더 공식적인 절차예요.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시정 방안을 권고하는 거죠. 이게 뭐 법적 구속력까지는 없지만 기관에서는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하고 따르지 않으려면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무시하긴 어렵다. 약간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다른 한 갈래가 더 중요해지는데요. 바로 고충 상담 제도입니다. 이거는 훨씬 비공식적이고 또 접근하기가 좀 더 쉬워요. 특히 개인적인 문제, 비밀 보장이 아주 중요한 그런 경우에 더 적합하죠. 처음에는 익명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요. 아, 익명도 가능해요? 아마 심사보다는 상담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겁니다. 그렇군요. 문턱을 낮추려는 노력이 보이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다루나요? 저희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가요?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그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일단 기본적인 근무 조건들, 뭐 월급, 수당 같은 보수 문제나 근무 시간, 휴가, 아니면 업무량이 너무 많다, 근무 환경이 나쁘다, 복지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되고요. 또 인사관리 쪽, 그러니까 승진이 안 된다거나 원치 않는 곳으로 발령, 즉 전보가 낮다거나 근무 성적 평가나 성과급에 이의가 있다거나 하는 것들도 주요 대상이죠. 아, 인사 문제도요? 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요즘 사회적으로도 문제되는 것들 있잖아요. 성희롱이나 성폭력 피해, 또 상사의 부당한 지시, 뭐 성별이나 종교, 나이 때문에 차별받는 거,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같은 아주 민감한 문제들까지도 다룹니다. 와, 심지어 공무원 개인의 어떤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 예를 들어 우울증이나 건강 문제 때문에 직무 수행이 힘들다, 이런 상담도 가능해요. 정말 포괄적이죠. 다만 뭐 소청 심사나 행정소송처럼 이미 다른 법적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쪽을 먼저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 진짜 생각보다 훨씬 넓네요. 거의 뭐 직장 생활의 모든 어려움을 다 다루는 것 같은데요. 이러면 상담하시는 분들 역할이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고 하나요? 가이드에서는요? 그렇죠. 거의 뭐 만능 해결사가 되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가이드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당연히 지식이죠. 공무원 관련 법령, 뭐 국가공무원법이나 공무원 임용령 같은 규정들을 잘 알아야 해요. 그냥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규정에 맞게 해결책을 찾아야 하니까요. 비슷한 사례나 판례까지 알면 더 좋고요. 네, 법률 전문가 같아야겠네요. 그렇죠. 둘째는 상담 기술인데요. 이게 또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신청인이 지금 어떤 감정인지, 뭐 분노인지 좌절인지 불안인지 이걸 정확히 읽고 공감해야 하죠. 그러면서도 같이 막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되고요.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루면서 소통하는 그런 노련함이 필요해요. 감정 조절도 중요하겠고요. 네. 마지막 셋자는 상담 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어떻게든 돕겠다는 적극적인 마음이 있어야 하고요. 동시에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안을 봐야 해요. 이게 참 어려운데 신청인의 딱한 사정에는 공감하면서도 또 다른 직원들이나 조직 전체 입장 같은 현실적인 부분도 균형 있게 봐야 하거든요. 와, 정말 복합적이네요. 법률 지식에 심리 상담 능력에 또 균형 감각까지. 그럼 실제 상담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는 건 아닐 테고 뭔가 체계가 있겠죠? 네, 당연히 체계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가이드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먼저 상담 전 준비 단계,
신청이 들어오면 상담원이 내용을 미리 보고 관련 규정이나 지침, 비슷한 사례는 없었는지 미리 검토하는 거죠. 예를 들어 아까 말한 전보 문제면 이분이 필수 보직 기간 채웠는지, 뭐 예외 사유는 없는지 이런 걸 미리 확인해 두는 겁니다. 약간 예습 같은 거죠. 아, 미리 준비를 하는군요. 네, 그 다음이 상담 진행 단계인데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핵심은 라포르 형성이에요. 신뢰관계예요. 이걸 위해서 상담원이 아주 진심으로 듣고 있다는 태도를 보여줘야 하고요. 가이드에서는 뭐 구체적인 팁으로 미러링이라고 해서 상대방 자세나 말투를 자연스럽게 따라하는 거. 미러링이요? 그거 심리학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쓰고 또 너무 정면보다는 약간 비스듬히 앉는 게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제안도 합니다. 오, 세심한데요? 그렇죠. 그렇게 라포르가 좀 형성되면 본격적으로 신청인 입장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듣는 경청 단계로 갑니다. 이때 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이런 OW1H 원칙으로 질문하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요. 중요한 건 신청인의 막 감정에 복받쳐서 이야기가 옆으로 새더라도 너무 끊지 않고 좀 인내심 있게 들어주는 거라고 강조해요. 충분히 듣고 나서는 상담원이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이게 맞는지 신청인에게 다시 확인하고요. 확인하는 과정도 거치는군요. 네, 마지막은 상담 후 관리 단계인데요. 상담 한 번으로 다 해결되면 좋겠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면 상담원이 추가로 좀 더 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신청인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줘야 합니다. 뭐 결과가 좋든 나쁘든 왜 그렇게 됐는지 납득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비슷한 문제가 또 생기지 않게 개인정보는 가리고 사례를 분석해서 공유하거나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도 하고요. 아,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빼먹을 뻔했네요. 비밀 보장. 아, 맞다. 비밀 보장. 네. 이 모든 과정에서 상담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입니다. 신청인이 원하면 이름 안 써도 되고요. 상담 내용은 동의 없이 절대 밖에 안 나갑니다. 이게 깨지면 누가 상담하겠어요? 다만 아주 예외적으로 상담 내용이 다른 사람의 심각한 비위 행위, 뭐 금품 수수나 성비위 같은 거랑 관련되면 규정에 따라 보고할 의무는 있습니다. 비밀 보장이 원칙이지만 심각한 비위는 예외다. 이것도 상담원이 판단하기 참 어렵겠네요. 알겠습니다. 가이드에 보면 고충 유형별로 상담 방법이 더 자세히 나와 있다고 하던데요. 저희가 특히 좀 흥미롭게 본 두 가지, 전보 문제랑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먼저 전보 관련 고충이요. 이거 옮기고 싶어하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은데 가이드에서는 이게 상담원이 딱 해결해주기 어려운 대표적인 경우라고 했다면서요. 왜 그런 거죠? 네, 맞아요. 그 이유가 명확합니다. 전보는 기본적으로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가 아주 넓기 때문이에요. 직원을 어디 배치할지는 기관장 권한이라는 거죠. 물론 뭐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지켜야 할 규정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필수 보직 기간인데요. 보통 4, 5급 이하는 한 자리에 최소 3년, 특정 지역이나 기관 근무 조건이면 5년, 과장급 이상은 2년, 뭐 이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게 원칙이에요. 함부로 못 옮기게요. 아, 그 기간은 채워야 하는군요. 네. 그런데 이 기간을 안 채웠어도 예외적으로 전보가 가능한 사유들도 법령에 정해져 있긴 해요. 뭐 부서가 없어지거나 본인이나 가족이 아파서 치료가 필요하거나 배우자나 부모님이 사는 곳으로 가야 하거나 육아나 임신, 출산 같은 경우요. 이런 것들이요. 근데 주요한 건 이런 예외 사유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옮겨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무조건은 아니다. 네. 최종 결정은 그 기관의 전체 인력 상황, 다른 직원들하고의 형평성, 업무 공백 문제 이런 걸 고려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상담원이 딱 듣고 네, 됩니다. 이렇게 확답을 주기가 어려운 구조인 거죠. 아하, 규정상 가능해도 조직 전체 상황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다. 그럼 상담원은 뭘 해줄 수 있나요? 그냥 공감만 해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감은 기본이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상담원의 역할은 첫째, 관련 규정을 아주 꼼꼼하게 봐서 신청인이 지금 법적으로 전보 요건이 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해 주는 거고요. 둘째, 왜 옮기고 싶어 하는지 그 절박한 사정, 뭐 가이드 예시처럼 어머니 병간호 문제 같은 거에 깊이 공감하고 지지해 주는 거죠. 셋째, 만약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같이 찾아보거나 그게 안 된다면 왜 어려운지를 기관 사정이나 규정을 들어서 차분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납득할 수 있도록요. 가이드에는 이런 과정을 돕는 체크리스트도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요. 네, 이해됩니다. 해결을 못 해줘도 규정 검토부터 공감, 설명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군요. 자, 그럼 다음으로 정말 다루기 힘들 것 같은
직장 내 괴롭힘, 고충입니다. 이건 생각만 해도 좀 그런데요. 이런 민감한 건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아, 맞습니다. 이건 정말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요. 가이드에서는 일단 직장 내 괴롭힘을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특정 업무에서 빼버리거나 무시하는 거, 계속 폭언이나 욕설하는 거,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거 이런 것들이죠. 네. 이런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 2가지가 철저한 비밀 유지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상담원은 신청인이 정말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에서 솔직하게 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해야 해요. 이때 상담원 태도가 진짜 중요한데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듯한 태도는 절대 안 되고, 아, 내가 당신 이야기를 정말 잘 듣고 있다. 당신 고통을 이해하고 지지한다. 이걸 분명히 보여줘야 해요.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할 게 상담원이 너무 감정적으로 같이 막 빠져들어서 이건 명백한 괴롭힘이네요. 이렇게 단정하거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한테 그런 나쁜 사람임 이렇게 비난하는 태도는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 편 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마음은 그렇겠죠. 근데 상담원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을 지켜야 해요. 섣부른 판단이나 비난은 나중에 혹시 사실관계가 좀 다르게 밝혀지면 상담 자체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고요. 또 감정적인 대응이 문제 해결에 꼭 도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대신 상담원은 신청인의 현재 감정 상태, 우울감이나 불안, 분노 같은 걸 잘 살피고 위로하면서 동시에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그랬는지, 증거는 있는지 이런 걸 차분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신청인이 뭘 원하는지, 그냥 사과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근무 공간 분리나 부서 이동, 아니면 공식적인 조사나 징계를 원하는지 이걸 명확히 파악하는 데 집중해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같은 전문기관에 연결해서 심리상담을 돕거나 아니면 공식적인 신고 절차, 고충심사 절차 같은 걸 자세히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는 건 기본이고요. 와, 정말 섬세하고 단계적이네요. 섣불리 나서기보다 신청인의 안전과 의사를 존중하면서 절차를 안내하는 역할에 더 집중하는 것 같군요. 자, 오늘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이 공무원 고충 상담 가이드 덕분에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실슬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이 가이드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 혹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볼 만한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보면요. 몇 가지가 떠오르네요. 첫째는 시스템의 힘 같아요.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그냥 개인 문제로만 두지 않고 이걸 공식적으로 듣고 처리하는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권리 보호나 문제 해결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거죠. 이게 있고 없고는 정말 큰 차이입니다. 네, 그렇죠. 공식적인 창구가 있다는 것. 둘째는 머리와 가슴의 조화랄까요?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나 절차에 대한 냉철한 지식, 즉 머리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하고 신뢰를 쌓는 따뜻한 인간적인 기술, 가슴이 꼭 같이 가야 한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둘 중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지식과 공감 능력 둘 다 중요하다. 네, 셋째는 현실과의 끊임없는 조율이라는 점입니다. 아까 전보 사례처럼 개인의 간절한 바람과 조직의 현실적인 제약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건 늘 어려운 과제죠. 상담원은 해결책을 찾기도 하지만 때로는 왜 안 되는지를 잘 설명해서 기대치를 조절해주는 역할도 해야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마지막 넷째는 신주감과 비밀엄수라는 철칙입니다. 특히 괴롭힘이나 성희롱처럼 아주 민감한 사안에서는 신청인 정보와 상담 내용을 목숨처럼 지키는 비밀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섣부른 판단이나 개입이 2차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이 가이드가 정말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좋은 정리네요. 시스템의 중요성, 지식과 공감의 균형, 현실과의 조율, 그리고 신중함과 비밀 유지. 이게 비단 공무원 사회 얘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모두의 직장 생활에도 다 적용될 수 있는 원칙들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청취자분께서도 지금 계신 조직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혹시 좀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한 번쯤 돌아보시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오늘은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공무원 고충 상담 가이드 덕분에 공직사회 안에 잘 보이지 않던 고민들,
그리고 이걸 지원하려는 노력들을 깊이 있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잘 몰랐던 영역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동료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것만으로도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이 가이드라인 정말 잘 만들어졌거든요. 절차, 역량 아주 상세해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잘 짜인 시스템이 과연 그냥 서류상의 절차만으로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모든 시스템이 정말 잘 작동하기 위해 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 그게 바로 그 조직의 문화는 아닐까요? 구성원의 어려움에 진짜 귀 기울이고 공정한 걸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적 토양이 없다면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그 효과를 다 발휘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이 시스템을 받쳐주는 보이지 않는 힘, 바로 조직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와, 조직 문화라는 근본적인 질문까지. 오늘 정말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귀한 자료 공유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신 청취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